최상목 전 부총리의 사퇴로 국무위원이 1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의 정족수 논란까지 제기됐는데요.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죠. 국무회의를 무력화해서 이재명의 범죄 사실인 허위사실 공표죄를 폐지하는 법률을 제출해서 거부권 행사를 제2요건 행사를 막기 위해서 했다는 설도. 그 15인이 깨진 것은 한덕수 총리의 사퇴로 깨진 거예요. 그 직전에 15인이 된 것은 김문수 장관의 사퇴로 15인이 됐고요. 국무회의 무력화는 무관한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정부는 11인 이상 출석을 하면 국무회의 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추가 탄핵 소추나 사의를 해서 국무위원이 11명 아래로 줄어들 경우에는 이게 또 어려워진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최 교수님, 혹시 추가 탄핵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저 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있겠죠. 무슨 탄핵을 전략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뭐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이제 그만두고 나갔잖아요. 그것도 제가 하는 것도 한덕수 총리는 사퇴한다고 발표한 뒤에 또 사인을 해서 제가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납득이 안 되는 행동인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위해서 본인이 사퇴를 하고 김문수 전 장관도 출마를 사퇴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숫자가 줄어든 거 맞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최상목 이제 부총리죠.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한 건 이미 오래전부터 청문회에서 준비를 해왔어요. 국제법사위원회에서 다 있었고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상정을 한 거니까 이게 뭐 갑자기 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헌법 위반했다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 받아들여가지고 재판관 임명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뭐 본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잘하면 탄핵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본인들이 하는 일에 제대로 하지 않거나 아니면 헌법을 위반하는 행동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탄핵을 할 거니까 지금 당장 몇 명을 다 탄핵하다 이런 계획은 전혀 없고요. 민주당은 앞으로 저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지켜보면서 혹시나 필요하면 탄핵을 하겠지만 당장 탄핵을 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지금 5개월간 4번의 리더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외신에서는 리더십의 회전목마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웃지 못할 또 해프닝도 하나 벌어졌어요. 홍 전 의원님. 네.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금 이제 외교부에서 권한대행이 바뀔 것이다 해서 외교공안 공문을 지금 대사관에 보냈다가 이게 최상목 권한대행인 줄 알았다가 이주호 권한대행으로 바뀌니까 그걸 급하게 회수하는 이런 해프닝도 벌어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사퇴를 하고 이제 출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교부에서는 각 대사관의 이제 권한대행 국가원수가 최상목 권한대행으로 이제 바뀔 거다 이렇게 했는데 또 최상목 부총리가 또 사퇴를 하니까 그것을 부랴부랴 해수를 하면서 이주호 부총리 권한대행으로 이제 바꿨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워낙 자주 국가원수에 해당되는 권한대행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 내부는 물론 특히 외국에서도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회전 목마식 리더십이다 이런 어떤 표현도 쓰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가의 어떤 신인도는 물론이고 대외 어떤 투자라든지 또 국내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치는 것은 당연한데 근데 지금 현재 벌써 몇 번째 탄핵이냐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31번째 기어코 베스킨라빈스 30원이 지금 완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이런 어떤 국회 권력을 최대한 악용하면서 탄핵 폭주를 통해서 국가가 이렇게 마비되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어떤 국가의 어떤 이미지, 위신, 안정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 어떤 폐해가 크게 나타날 거로 우려가 됩니다. 네, 미국도 12.3 계엄 후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협력 의지를 4차례나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한덕수 대행 체제를 전적 지지한다. 그리고 최상목 대행과 협력이 준비됐다. 이건 지난해 12월 28일이고요. 그다음에 어젠 이주호 대행과도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박민영 대변인. 그런데 사실 지금 관세 협상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전 부총리가 그 키를 쥐고 있었고 향후 잘 대응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이제 산자부 장관 두 사람이 이제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사실상 경제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고 좀 실무 연장선상에서 키를 쥐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가 명분 없이 탄핵이 됐기 때문에 일단 당장 실무 협의가 어려워지는 것이고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저희한테 딱 3달간 유예 기간을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기 정권이 도래한다라고 하더라도 한 달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려면 최대한 6월까지는 이 현재 정권에서 최대한 좀 실무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상당한 지금 걸림돌이 생겼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 또한 지금 민주당이 장관들 학위에 따라서 얼마든지 추가 탄핵이 가능하다. 이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해외 그 어떤 관계자들 입장에서도 언제 또 대행과 장관들이 바뀔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과연 그런 불확실한 국가와 정상적으로 교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도권을 쥔 민주당 측에서 조금은 공당다운 좀 국정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진문 교수님 짧게 반론 한번 듣겠습니다. 뭐 짧게 반론을 하면 지금 있는 장관들이 가서 무슨 통상협상을 하고 관세협상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려면 30여일밖에 안 남은 상황입니다. 저분들이 가서 어떤 협상을 해온다 한들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새로운 협상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혼란만 부추기는 겁니다. 지금 이 현상 유지만 하고 아니 명분도 명확하잖아요. 우리가 대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기다려달라.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나서 새 정부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가서 협상을 하는 게 미국도 관세 협상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 있는 곧 퇴임하고 곧 나갈 분들이 가서 무슨 협상을 하고 오겠어요. 그거 다 뒤집어질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있는 분들이 현상 유지하시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책임 있게 관세 협상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초유의 대대대행 사태 소식 짚어봤고요.